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온 윤석열을 향해서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서 같은 날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당신 자중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행세하지 말고 관저에 숨어 지내라고 아예 겁박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중동 이 친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방송이 맞습니다. 윤통은 더 이상 옛날의 윤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몸집을 불린 정치 거물로 변신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52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변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덩치만 크지만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킹콩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돌아온 탱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정치 감각으로 무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로 남은 임기를 훌륭하게 복귀를 한다면 훌륭한 통치 행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정말 역설은 이 기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테지만 지난 12.3 계엄 직후 지지율이 최저가 한국갤럽에서 했던 여론조사 11%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5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희한한 거 하나 없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 60%를 넘어선다고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누구는 70%라고까지도 장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겸손하게 얘기해도 60%는 됩니다. 어쨌거나 놀라운 사태 진전이 맞습니다. 역설은 역설입니다. 기독교계에 존경받는 어린인 김진홍 목사가 어느 동영상에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이후 감옥에 간 뒤에 지난 3년 통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시대 흐름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참 절묘한 말씀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산적해 있습니다. 걸려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사느냐 죽느냐가 관건인 헌재의 판결이 코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하겠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들던 소문이 헌재가 8대0 전원일치로 탄핵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거꾸로 5대3 3명만 중심 잡으면 되니까 5대3 내지 아니면 아주 희망적으로 4대4로 기각될 분위기가 지금은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5대3이 아니고 3대5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그 전에 사안 자체를 헌재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각하하면 됩니다. 기각과 각하는 다릅니다. 각하는 뭐냐면 탄핵을 청구한 당사자인 국회의 재판 요구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과 별도로 내란죄 형사재판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재판도 요즘 법조계의 전망이 여러 가지로 놔두는 것처럼 공소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 두 개의 재판을 다 통과했다. 그래서 용산에 복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운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쳐도 윤통이 힘든 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저 거지 같은 국회, 여의도 국회, 아나무인의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가 윤석열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가로막을 것입니다. 복귀하게 돼도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 꼴을 면치 못한다는 관측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직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을 인용하는 게 낫다. 그냥 잘라 파면시키는 게 낫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관측입니다. 윤석열이 서록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더라도 최후 진술에서 약속했듯이 정치개혁인이 무언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남은 임기를 효과적으로 끌고 가겠느냐. 윤석열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자기가 만약에 복귀할 경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닌 약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이 엄청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임기가 유야무야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얘기도 지금껏 계속 놔둡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그런 관측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헛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시 윤통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미 정치적인 몸집을 불린 윤통, 탱크가 된 윤통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윤통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대청소에 착수할 수 있다면 자유파 시민사회가 그걸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남마처럼 얽히고 설킨 전국을 고르기아스의 매듭을 풀듯이 윤통이 쳐내면 됩니다. 하나하나 디테일을 가지고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칼을 들어서 후려쳐서 매듭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윤통의 목표는 뭘로 잡아야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대한민국 대청소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 말기암 사기에 접어든 우리를 완전히 체질 개선하는 종류의 진짜배기 정치개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환골 탈퇴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건 윤통이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전후에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꿈이자 비전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윤통은 미처 발표하지 못했던 담화문에서 인민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세력, 이 땅에 존재하는 반국가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걸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지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몸집을 불리고 국민적 여망을 받는 큰 지도자로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저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과제가 구체적으로는 국회 해산에 모아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회 해산이 맞습니다. 국회 해산은 엊그제 윤상현 의원이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국회 해산 이게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다. 현행 헌법에는 87년 개헌 때 대통령의 핵심 권한으로 가지고 있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해버린 게 사실입니다. 헌법에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럼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가능합니다. 최악의 입법 독재를 해온 저 국회를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국민에게 호소한다면 국회를 해소하는 건을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서 과반수를 넘긴다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물론 결정적인 부정선거가 그 사이에 잡힌다면 그야말로 게임 끝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국회 해산뿐이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국회 해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 개혁도 가능합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대한민국 대청소는 전제로 하고 윤통이 내세울 스스로의 목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은 임기, 나는 무엇이 될 것이냐? 저는 빅3 대통령을 꿈꿔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빅3 대통령.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만들었습니다. 박정희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빅3입니다.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빅3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박정희가 부국 대통령이라면 전두환 대통령은 나라를 구했다는 의미에서 구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두환을 가리켜서 세상은 악마화하고 손가락질 해왔지만 정반대가 맞습니다. 어쨌거나 돌아온 윤통이 제2의 박근혜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빅3 대통령 반열에 오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듭 밝히면 돌아온 윤통, 거듭난 윤통, 땡크로 변신한 윤통이 대한민국
대청소에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금자탑을 세우면 빅3 대통령, 빅4 대통령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 방송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끝내 역전에 성공한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대사를 바로잡은 걸출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용산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맡아야 될 큰 그림을 이렇게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하는 방송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